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페이지 651페이지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공책 2권이에요. 공책 2권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결론적인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심상화를 위한 심상화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2권을 장만하느냐? 하나는 오전에, 하나는 저녁에. 그래서 2권의 노트를 사용하면서 목표의 심상화를 아침에 하고 저녁에 과정의 심상화, 곧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트를 작성하라는 얘기죠. 이게 전부예요. 책의 내용도 그리 많지 않고요.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오늘 주제는 심상화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됐으니까 슬라이드 기법, 심상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첨언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심상화 노트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글로 쓰는 심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심상화는 우리가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상상을 통해서 떠올림으로써 심상화 작업을 보통 하는데 이 노트 2권에다가 글로 적으면서 하는 거, 그래서 글로 쓰는 심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또 다른 말로 핵심을 표현을 한다면 영사기의 주인이 되기,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사기라는 건 뭐예요? 극장, 그죠? 극장에 보면은 영사기가 있고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빔 프로젝터 형태로 그리겠습니다. 영사기가 극장에 스크린에 필름을 상영을 하죠. 이 영사기의 주인이 되란 얘기는 이 영사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필름의 주인이 되란 얘기입니다. 원하는 필름, 주인장 맘대로 주인이 원하는 필름을 영사기를 통해서 상영을 하자. 곧 이 심상화의 주인이 되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가실 분은 가시고 이제부터 심리맨의 이야기를 더 들으실 분은 계속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생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심상화를 하는 이유도 생각의 힘을 사용하는 거고, 생각이라는 게 곧 에너지잖아요. 생각은 에너지다. 이 에너지는 현실, 물질을 창조한다. 그만큼 생각은 강력하다. 생각은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이 현실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곧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힘이 세다. 내일이 소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소풍 갈 생각에 가슴이 막 설레고 기대되고 이러십니까? 아니면은 그 소풍 갈 생각에 벌써부터 불편하고 어떻게 누구와 놀아야 될지, 뭘 싸가야 될지, 갈 때 누구와 가야 될지 이런저런 고민에 오히려 근심을 하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사실은 소풍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이미 여러분들의 그 소풍에서의 현실, 장면을 좌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소풍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소풍날이 되면 그럼 그렇지,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설렘을 가지고 기대했던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요? 또 이런 말을 하겠죠. 그래, 역시, 그렇지, 역시. 똑같이 그렇지란 말을 합니다. 이 그렇지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상했던 바대로 현실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전에 내가 지배적으로 품고 있던 그 생각이 그 현실을 불러온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주어진 현실이 계속 내 생각을 강화하게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현실의 지배자가 아니라 현실이 지배자가 되는 거죠. 트랜서핑은 현실의 지배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펜듈럼 현실이 지배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은 다시 한번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눈으로 다시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게 되죠. 약순환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계속 펜듈럼이 조화를 하는 거죠. 빼먹을 에너지가 생기니까. 트랜서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선순환 구조의 생각의 고리, 패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결국 생각의 주인이 현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주인이 현실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현실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이 영사기로 비유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사기의 주인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시나리오의 주인, 필름의 주인, 현실의 사건 전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영사기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나는 누구예요? 관객이 돼서 이 영사기에서 흘러나오는 필름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는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여기에 나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영사기의 주인이 되라 이겁니다. 영사기의 주인이 되라. 곧 생각의 주인이 되라. 생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생각의 형식, 곧 생각의 태도가 생각의 내용을 좌우할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지라도 부정적인 사건에 매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늘 부정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실제로 생기고 주위 사람들이 축하해 줄지라도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은 굴러온 복도 발로 차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각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의 체계인 겁니다. 오늘 이 심상화 노트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하나의 방법, 도구, 잔 기술로 받아들이면요, 큰 변화가 없어요. 심상화 노트를 쓰든 심상화를 하든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이걸 하나의 그냥 기법으로 받아들여서 노트 사고 쓰고 이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의미에 접근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심상화 노트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심상화를 위한 거죠. 심상화를 노트를 써서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각의 구조를 바꾸자 이겁니다. 단지 내용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꿀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노를.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명 팔자가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점집도 찾아보고 이러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이 궁금하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생각과 생각의 태도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계속 좌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더 이상 여러분들의 현실과 맞서 싸우지 말고 현실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고 싶으면 못 나온다고 자꾸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생각의 패턴을 멈추시라고요. 하던 대로 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하던 대로 해서 바뀌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은 하던 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안 하던 걸 해보란 말이죠. 안 하던 거를 자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흔들려야 돼요. 굳건한 그 생각의 패턴이 습관이 흔들려야 된다고요. 그런 목적으로 이러한 심상화 노트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근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평소에 특히 문제 장면, 평소에는 좀 잘 안 드러나요. 어떤 문제가 터져야 돼요. 어떤 사건이 터져야 돼. 이럴 때 우리의 평소의 태도가 바로 나옵니다. 다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우리가 동시에 체크해야 될 게 내 태도, 반응이 어떠한가, 이걸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것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 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그러한 태도라면 과감히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하던 걸 자꾸 하셔야 돼요. 안 하던 거. 하던 건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이 태도, 습관, 이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도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인드라고 할 수도 있고,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용어가 어떻든 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그 생각의 방식, 구조, 이거를 들여다보란 얘기입니다. 태도가 바뀌어야지 새로운 내용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거지, 태도가 안 바뀌면은 새로운 게 들어와도, 새로운 게 나타나도 나한테 들어올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가지면 계속 좋은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행을 부르는 것은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이 뒤따르는 게 아니라, 불행하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한 불행을 부르는 태도를 잡고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바꾸셔야 된다고요.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시면 또는 서점에 가시면 분류가 다양하게 돼 있잖아요. 뭐 문학 코너가 있고, 문학 코너는 시, 소설, 수필, 에세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에는 뭐 전쟁과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세계 전쟁이 있고, 뭐 국내가 있고, 정치가 있으면은 여기 또 국내 정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도서관 분류 항목에 우울이라는 분류 코드가 있어요. 또 분노라는 분류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이 두 가지 카테고리만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뭐가 될까요? 주로 우울과 분노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확신시키고 강화시키는 자극들을 대부분 경험하게 됩니다. 도식이 딱 자리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행복과 평온과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을 찾아와도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 있어요? 창고에 가 있어요. 창고에. 저기 후미진 곳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놀 데가 없거든, 이거는. 내게 아니거든요, 이건. 와도 나한텐 관심이 없어. 나는 오직 우울과 분노로 세상을 바라봐. 사람들은 다 적대적이고 나를 무시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피해자고, 분류를 딱 해놨어요. 분류명을.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여지가. 사랑과 관심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다가오더라도 발로 차는 거예요. 우울과 분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여기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저건 내게 아니지. 내게 아닌데 저게 나한테 오는 걸 보니까 더 화가 나. 분노로 바꿔. 심지어 사랑이 들어왔는데 분노에 하나 책 한 권을 더 얹어버려. 심지어 소설을 써. 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이러면서 소설을 써. 또 끊임없이 이 분류 항목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 태도는 갈수록 굳건해지죠. 나중에는 철옹성이 돼요. 철옹성.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심상화를 해요? 어떤 심상화를 하겠어요? 우울과 분노를 기반으로 한 심상화. 뭐가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굉장한 사이킥 공격이 될 수도 있죠. 상대방을 향한 어떤 저주를 퍼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한들 큰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싫으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전제로 하면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달콤한 꿈이기 때문에 그 달콤한 꿈을 꾸고 눈을 뜨는 순간 다시 여전히 나는 쓴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달콤한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는 우울과 분노가 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렇게 심상화라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심상화를 할 때 이러한 나의 상태, 나의 태도, 나의 관점, 이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공책 2권, 노트 2권을 사용한 심상화 노트는 쓰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심상화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태도가 바뀌면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게 맞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용을 꾸준히 바꿔주면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처음에는 한 번, 2번 와도 이 분류함에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와, 계속. 매일 와, 매일. 매일 행복이라는 내용의 책이 도착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계속 오니까 옆에 쌓아둬요. 쌓아두는데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양이야. 예. 결국 뭐예요? 아, 이 행복이라는 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에 행복이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서 행복이 여기 하나 딱 써지는 순간 외면당했던 행복이라는 책들이 여기에 서가에 꽂히기 시작하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행복에 관심을 기울여 봤더니 아, 이렇게 또 많은 다양한 책들이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복이라는 큰 책장 하나가 마련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울과 분노의 책장과 비교해 보니까 아유, 이 책장에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 예, 기왕이면 여기 더 오래 머물고 싶어. 그래서 내용을 꾸준히 접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감춰져 있던, 가려져 있던 길을 트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비가 내리면 여러분 계속 꾸준히 많이 비가 하늘에서 쏟아 부어질 때 산이나 여기 땅이 있는 곳에 보면은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길이 나기 시작해요. 길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물이 거기로 모이기 시작해요. 물이 모이면 모일수록 길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 빗줄기들이 이 터진 길을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길을 만들죠. 네. 길이 한 번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가느다란 길은 커다란 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심상화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정적인 심상화의 전문가였다면 그 역시도 이중거울을 체험한 게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랬다면 이제는 이러한 심상화 노트를 사용하든 심상화를 하든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표 지향적인 생각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태도가 형성될 때까지 하나의 책장, 분류 코드가 만들어지기까지 꾸준히 지속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한동안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심상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이런 흐름으로 이제 심상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 공책 2권이라는 오늘의 주제, 그 심상화 노트를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겁니다.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차이가 뭐냐 이거, 차이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보고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산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자기 생각을. 이 3가지가 중요해요. 보고, 그 다음 생각하고, 현실을 그대로 산다. 부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주 호화롭고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시작을 하죠. 뭘 봐요? 아주 호화로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은 어느 곳을 여행하고 올까? 그리고 나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죠? 보고 생각했던 그 현실을 마주합니다. 의심 하나 없이. 그쵸?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눈을 뜨면 뭘 봐요? 나의 허름한 공간, 그리고 분주한 생각. 눈 뜨자마자 빚을 갚아야 돼. 통장에 돈은 떨어져 있어. 오늘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러 나가야 돼. 아니면 아직도 직장이 없어. 뭐 여러 가지. 한탄, 신세 한탄. 그래서 내가 보고 생각했던 그 현실을 오늘 하루 또 살아냅니다. 똑같죠, 구조가. 보고 생각한 것을 현실로 살아낸다. 근데 이 뒤에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고 현실을 사는데 그 현실을 살고 나서 또 어떤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그렇지. 아까 얘기했죠? 그럼 그렇지. 네, 똑같아요, 방식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 생각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다시 또 강화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공통점이에요. 부자의 생각도 보고 생각하고 현실을 즐겁게 여행하고 와서 그렇지. 역시 내가 선택한 게 재밌었어. 다음에 또 가야지. 또 그 현실로 나가는 거죠. 이 구조예요, 이 구조. 똑같아요. 생각의 구조는 이런 방식이다. 네. 근데 그 방향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보냐, 무엇을 생각하냐, 무엇을 살아내느냐. 그런데 이 차이를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 내가 눈 뜨자마자 접하고 보는 세상은 하루아침에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내는 현실도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기적처럼 달라질 가능성은 많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눈으로 보고 있는 접하는 현실을 대하는 내 생각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러한 현실을 사는 나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가난한 사람의 태도는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더 이상 강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계속 비집고 들어오죠. 비록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굴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나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 실패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다. 나는 도약한다. 나는 끊임없이 나아간다. 결국은 이룰 것이다.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생각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뭘 일으킬까요? 이제 이전과는 다른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중거울에 이제 반영이 되죠. 그리고 가능태 공간을 딱 강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그 길이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보고 다시 이 생각이 완전히 확신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순환 구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부자의 위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생각도 현실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래서 생각에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겁니다. 물질, 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로 생각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빈곤하면
계속 빈곤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빈곤해지고 현실은 그 결과일 뿐이에요. 생각이 풍요로우면 계속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현실은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일 뿐이에요. 결국은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내용. 네. 보는데 이 안에 뭘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건데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통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이야기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그러한 어떤 정보들, 자극들, 그거 왜 찾아봅니까? 끊으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면 나를 따뜻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힘이 솟게 만드는 그런 것을 접하셔야죠. 할 수 있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건 통제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집을 옮길 수는 없어. 당장 내가 가족 관계를 끊어내거나 바꾸거나 뭐 부모를 바꿀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힘 빠지게 하는 걸 내가 최대한 접하지 않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는 것들, 내용들 내가 통제하란 말이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구조는 똑같아요. 그 다음 생각. 내 의지를 사용해서 의도를 사용해서 생각의 주인이 돼서 더 이상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라고요. 적극적인 사고를. 언제까지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파먹지 말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생각들에 먹이를 주지 말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를 하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사고. 논리적 사고를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와 관련된 책자들이 있어요. 이거 훈련하는 책자도 많이 있어요. 논리적 사고 또는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사고력. 사고력을 훈련하는 그런 책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접하세요. 이런 거를. 이게 좀 발달을 하셔야 돼요. 감정에 자꾸 빠져드시는 분들. 심리학 책 너무 보지 마시고 사회학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사회 아니면 과학책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거. 내용을 꾸준히 내가 통제해보자. 그러면 생각의 패턴이 바뀔 것이다. 네, 이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영사기는 똑같아요. 구조가. 부자의 영사기든 가난한 자의 영사기든 영사기의 구조는 똑같아요. 제품이 똑같은 제품을 사용해. 그런데 스크린에 비춰지는 상이 달라. 어떤 사람은 비극을 계속 상영해. 어떤 사람은 희극을 계속 사용해. 뭐의 차이예요? 필름의 차이예요. 내용의 차이란 말이에요. 보고 생각하고 현실을 살고 그 구조는 똑같아요. 영사기로 나오는 이 구조는. 필름의 차이예요. 필름의 차이. 곧 생각의 차이다. 내용의 차이다. 이 차이를 바꿔보자.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된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굉장히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무겁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은 당장 옷 색깔부터 바꾸세요. 옷 색깔. 밝은 옷의 옷을 입으세요. 컬러풀한 옷을 입으세요.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이런 거 좋아요. 초록색. 옷 색깔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목소리 톤을 바꾸세요. 혼자서라도 자꾸 연습을 하세요. 마치 내가 성우 또는 배우가 된 것처럼 연기를 하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 보세요. 네, 밝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걸음걸이 바꾸세요. 걸음걸이. 어깨 펴고, 네, 척추 펴고, 전방 15도 바라보고, 팔, 네, 당당하게 휘저으면서 걸으세요. 춤추세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극을 의도적으로 전환해 주셔야 돼요. 몸을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거울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보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내용을 자꾸 주입시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흔드셔야 돼요. 철옹성 같은 생각을 흔드셔야 돼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것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영혼이 그 다채로운 상황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는지에 있다. 네. 잘 보면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에 바뀌기까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걸 꾸준히 한다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게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워 보이죠. 넘어가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또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 영사기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사기에 삽입되는 필름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의식적으로 재생한다. 사람들은 생각을 통제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은 모른다. 네, 이 생각. 네, 요걸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영사기의 이제 주인이 되라. 이것은 이제 생각의 주인 되기, 현실 지배자 되기, 또는 나만의 영화관의 주인 되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영사기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영사기의 주인이 되라.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것을 재생하라. 자기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면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은 송신기가 되어 자신의 영화를 재생해야 한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것을 재생해라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을 재생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전혀 아무런 저항 없이 내 생각으로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자. 이게 이제 심상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예. 현실에서 보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그 현실 너머에 나의 현실을 입혀보자 이거예요. 그게 심상화죠.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지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생각의 흐름. 이 말은 생각을 지켜라 라는 말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생각을 지키라는 말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자칫하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강박적인 태도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이 지켜라의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성이 들어가죠. 그러면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생각이 긴장돼 버립니다. 오히려 내부 의도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란 말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펜듈럼을 인식하라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펜듈럼을 알아차리고 중요성 낮추고 하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또 너무 넣어버려요. 예. 한마디로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도 틀린 말이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트랜서핑 알기 전에 여러분은 펜듈럼의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아는 게 어디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중요성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조그마한 사소한 실패나 실수에도 9가지에 쌓은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강박적으로 거기에 힘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반적인 게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전반적인 게. 예, 전반적인 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생각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생각의 흐름을 유지해라. 방향을. 전반적인 생각의 흐름을 방향을 틀어라. 계속 밑에서 허우적댔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때요? 평균선상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을 치더라도 이걸 다시 올라와서 유지해야 돼. 전반적인 흐름을 유지해라 이거예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일거수일투족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의 지배자는 겁을 먹으면서 지나친 경계를 하면서 뭔가를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큰 문제 없이 자유롭게 지내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 술, 담배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오히려 술, 담배에 취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뭐 술, 담배 할 수 있지. 근데 나는 별로 안 땡겨.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해줄 수도 있지만 끌려가질 않아요. 전반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 그래서 제가 생식 얘기 나왔을 때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부터 육식 끝, 생식 시작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계속 생채식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떡볶이 시켜 먹었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흐름. 전반적인 흐름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면 괜찮아요. 가끔. 가끔 술 한잔 하시고 와인 한잔 하시고 가끔 군것질 하시고 가끔 즐겁게, 대신 즐겁게,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지키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동시에 이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긍정사념체를 꾸준히 방사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꾸준히. 역시 꾸준히가 중요해요.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 여러 가지 핵심을 추출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꾸준히. 이 꾸준히도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반적인 거, 이 흐름이, 꾸준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꾸준한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뭐 가끔 멈추고 며칠 쉬고 괜찮아요. 중단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중단하지만 않으면. 사념체를 꾸준히 방사하세요. 꾸준히 하는 거는 힘이 덜 들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착실히 공부하는 사람은 벼락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못하는 사람이 벼락치기를 해요. 벼락치기 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이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치는. 자, 이제 그래서 이 책의 본론에 도달했습니다. 심상화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 이 심상화 노트는 다른 말로 뭐 학원 노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의도의 선언을 글로 적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기도 노트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거랑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는 기도 내용을 쓰고 또 응답받은 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노트 2권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는 아침용, 하나는 저녁용. 아침용을 쓰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건데 늦게 일어나더라도 아침에 시작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용은 확언용입니다. 확언을 쓰는 거예요. 목표의 심상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목표와 관련된 확언을 기록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법이나 절차, 계획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결과. 기승전 목표. 그죠?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담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 안에서 저항이 없어야 되니까 확언하고 똑같아요. 마음 안에서 저항이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술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막 불안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구독자 분의 사연도 있었는데 결혼식까지 잘 무사하게 가야 될 텐데 뭐 이런 걱정이 앞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에게 있어서 이 아침에 쓰는 확언 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결혼식은 모두의 축복 속에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결혼식까지 남은 모든 절차들이 물 흐르듯이 쉽게 풀려갈 것이다. 또는 풀려간다. 또는 풀려가고 있다. 이게 저항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진행형으로 진술하시면 좋아요.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이것도 저항이 생기면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는 이제 이런 문장이 들어갈 수 있겠죠. 내게는 꼭 필요한 일들이 정확한 때에 맞추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나의 결혼식을 돕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형용은 뭐냐면은 이거는
확언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 뭘 확인해요? 목표의 심상화를 했던 것에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 그와 관련한 어떤 움직임, 흐름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 그래서 이것은 과정의 심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진전이 있는지 이런 거, 이거는 내가 실제로 행위를 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뜻하지 않은 어떤 흐름이 들어온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체크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를 동시에 살피는 거예요. 외부 의도는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내부 의도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행동을 한 거, 행동화한 거. 자, 이걸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오늘 결혼식과 관련한 일정을 이렇게 잡았다. 날짜 협의가 아주 양가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모두가 아주 만족스러웠다. 이런 일들을 기록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성이 지나치게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펜듈럼의 미끼가 던져질 수 있단 말이에요. 포획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성이 지나치게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적어주시면 좋죠.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간 부분은 없는가. 예를 들면 결혼식 할 때 내가 지나치게 뭔가를 고집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가. 남자친구와 이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자, 그런 것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내가 지나친 중요성을 집어넣었던 것 같다. 그래서 성공적인 경험이든 실패하는 경험이든 뜻하지 않은 일이 터진 것이든 모두 다 이 목표와 관련된 거라면 적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목표의 심상화와 관련 없는 건 적을 필요 없고요. 목표의 심상화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행동화한 것도 별로 없고, 또는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럴 때는 과정의 심상화로서 나의 생각의 태도는 달라진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원리만 알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상화 노트를 작성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아까 다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긍정사념체를 방사하는 거예요. 방사. 송신기가 되는 거죠. 송신하는 거예요. 긍정사념체는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을 방사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방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보고 생각하고 현실이 만들어진다. 근데 보는 것은 내가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정적인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정적인 현실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현실이에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현실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게 주어진 현실, 환경이 부정적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땐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에 달려 있어요. 보여지는 것은 내가 보는 것에 달려 있다고요. 내가 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보여지는 것조차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현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 생각줄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내 생각을 거기에 붙들리게 내버려 두지 않고 꾸준히 긍정사념체를 방사하겠다 이거예요. 꾸준히. 심상화 노트에는 이 결혼식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는데 오늘 하루를 지내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막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계약했던 곳이 갑자기 돈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뿐 부정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은 꾸준히 긍정사념체를 방사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해야죠. 이런 일이 터지더라도 미리 예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실패도 성공의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외부 의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굴하지 말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일어난다. 아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제가 그런 확언을 예를 들어 드렸던 거예요. 정확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알면 돼요.
대체로 그런 뜻하지 않은 일은 중요성을 낮추라는 뜻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이 확언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노트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상화 노트 작성 목적 첫 번째는 긍정 사념체를 꾸준히 송신하기 위한 거다. 그것을 연습하기 위한 거다. 두 번째, 심상화 노트를 작성하는 목적. 나만의 영화 필름을 재생하기 위한 거다. 누구의 필름이요? 나만의 필름. 내 영화관을 만드는 거예요. 몇 번을 재생을 합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히 일관되게 방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표의 심상화에 저항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곧 영혼과 마음이 일치될 때까지 계속 이 필름을 상영해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수정해 가면서, 조율해 가면서 저항을 줄여나가셔야 돼요. 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래서 무리한 어떤 목표의 심상화를 했다면 조금 낮춰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꾸 써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놀부심보로 하지 마세요. 제가 흥부놀부 비유를 좀 하는데 놀부심보로 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일하듯이 하지 마세요. 이거 일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효과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기꺼이 하고 싶고 하면 되고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네. 저항감이 만약에 생긴다면 원인을 찾고 줄여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랜서핑 전 단계에 계신 분들, 이런 거를 해도 계속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게 스멀스멀 올라올 정도로 힘드신 분들은 에너지 정화를 위한 글쓰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공책 2권이 나왔다고 하니까 공책과 관련해서 쓰는 것과 관련해서 솔루션을 드리면 표현하는 글쓰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현하는 글쓰기라는 거는 쉽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비밀일기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의 생각 또는 나의 감정을 가감 없이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이 나는 번거롭다. 그럼 안 하면 돼요. 저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는 게 더 편하고 그래서 노트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글쓰기는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때때로 이 가자고 영상 찍으면서 제가 걸으면서 산책길 걸으면서 심상화를 하거나 또는 다른 머리 기법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고요. 주로 아침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서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거 이걸 자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현실에 이 심상화를 끼워 넣는다고 그러거든요. 이 필름을 자꾸 끼워 넣는 작업. 그래서 수시로 하고 꾸준히 하는 것은 아침이든 아침 저녁이든 저녁이든 꾸준히 하시고 수시로 하는 거는 꾸준히 해야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수시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현실은 현실대로 그 다음에 목표의 심상화는 심상화대로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살되 거기에 나의 의식이 점유되지 않아요. 왜? 심상화를 통해서 이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감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익히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는 비결은요,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쓰는 게 재밌고, 뭐, 다이어리 쓰고 이런 저널 쓰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꾸며가시면서 하세요. 지나친 중요성을 넣기보다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재미삼아서, 꾸준히 재미삼아서 하시면 그게 훨씬 오래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65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루를 보내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념체를 선언하라. 마치 기도를 하듯이 사념체를 배경 모드로 계속 선언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라. 어쩌면 살아있는 라디오 방송국이 되어 당신이 선택하여 고정해둔 프로그램을 하루에서 며칠 동안 의도적으로 송출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이 송출한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세계의 층이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해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송출한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세계의 층이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언제요? 꾸준히 여러분들이 긍정사념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속하는 게 어렵죠. 그 지속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속이 어렵고 지속이 관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드립니다. 꾸준히 지속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현실에 굴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시에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뚫고 나가십시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좌우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굴하지 않는다면 길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뵐게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